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한수정입니다. 시장이 답답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강보합권으로 버텨주고 있고요. 국내 시장은 조용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내일 시작되는 CES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로봇 테마들도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제품들이 선보이게 될지에 따라서 또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도 관심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저희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와 함께 하시면서 이와 같은 이야기들 많이 나누시고 내일장 전략까지 챙겨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방송 보시면서 방송과 관련된 궁금증, 시장과 관련된 궁금증 남겨주시면 반영해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출발합니다. 네, 이번 순서 최재원의 도전 100점 백승입니다. 최재원 위원님이 시장 점검과 테마까지 분석을 해주시죠. 위원님 인사부터 드려볼게요.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참 재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몇몇 테마를 빼고는 참 이렇게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위원님 어떻게 보시는지 설명 좀 도와주세요. 일단은 증시에 대해서 뭐 딱히 얘기할 게 이제는 없죠. 계속해서 네. 그냥 제자리입니다. 네, 제자리고 다만 이 자리는 올라가야 될 자리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2960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여기가 지켜지면은 이렇게 이때 장대 양봉이 연속으로 나왔던 이때처럼 장대 양봉을 한 3, 4거래일 정도 강하게 뽑아주면서 3100을 돌파를 해줘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현재 2960을 지키고는 있어요. 지키고는 있는데 좀 계속해서 횡보를 하면서 시간을 끌죠. 이렇게 되면은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이게 사람들이 좀 생각을 하는 게 막상 횡보를 한다. 저점 부근에서 횡보를 하면은 올라간다. 이거는 사실 맞거든요. 맞는데 횡보를 한 다음에 저점 테스트를 한 번 더 한 다음에 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횡보만 한다고 해서 여기서 쌍바닥 테스트를 안 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횡보를 할수록 쌍바닥 테스트를 할 확률이 더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고요. 제가 어제 한 말은 내일까지 만약에 코스피가 좀 1%에서 1.5%까지 좀 상승을 하는 전화 1.5%까지 좀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상승을 하는 좀 양봉을 보여주지 못한다면은 쌍바닥 테스트를 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한 이때쯤이었죠. 이때쯤 한 12월 24일 정도 크리스마스 이브 정도쯤 해서 이제 고양이 차트를 좀 그려드리면서 네. 고양이를 그릴 확률이 조금 높아졌다. 반반에서 한 7대3 정도까지도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드린 말씀이 대형주들은 손해가 아니라면 좀 정리를 하고 테마주들 위주로 매매를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테마주 장세 이어가고 있고 아마도 쌍바닥 테스트를 하러 마저 내려온다면 한 2, 3주 정도는 더 한 1월 중순에서 말 정도까지는 테마주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대형주들 위해서 정리 잘 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은 조금 상승 흐름이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여기서 3100까지 구간은 너무 욕심내기보다는 아예 만약에 내려와 준다면 여기 2906 부근에서부터 조금 대형주들을 다시 매수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현재는 테마주들의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테마주들 위주로 매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마주들 위주로 보자고 하시니까 우리 100점 백승에서 보는 그 테마들이 정말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미 로봇 테마도 다뤘었고요. 시멘트 관련된 테마들도 저희가 언급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샵 0082번으로 최재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 들어오셔서 더 많이 배워보시고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도 오늘은 뭔가 할 게 많진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그때 전략들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테마들 오늘 시장에서 주목하셨을까요? 두 가지 테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시장에서 특징적인 테마 시멘트 그리고 자율주행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도 여러분들이 궁금한 질문을 올려주시면요. 위원님에게 질문 드려보고 답변도 들어볼 테니까요.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 질문도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테마 시멘트 볼 텐데요. 오늘 또 강세를 이어갔었죠. 건설 자재와 함께 시멘트주들이 강세를 보였었는데 고일지 스톱일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인가요 스톱인가요? 시멘트주는 고인 것 같습니다. 고군요. 네. 들어볼게요. 그 이유를. 일단은 이 시멘트 가격 인상 소식에 시멘트 관련주들이 지금 수급을 좀 받고 있는데 네. 오늘 좀 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준 종목들이 있었어요. 삼표 시멘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뒤에 시멘트만 들어가면 다 맞아요. 시멘트 다 관련주죠. 올랐었어요. 네. 네, 뭐 보면은 아세아 시멘트 이런 것도 있고 고려 시멘트도 있고 한일 시멘트도 있고요. 뭐 시멘트 성신양해까지 해가지고 시멘트 관련주라고 보여지는데 전반적으로 다 괜찮아요. 전반적으로 다 괜찮은데 보시면 차트들이 조금 또 상이하죠. 시멘트 관련주들을. 오늘 조금 바닥권에서 횡보를 하다가 강한 시세를 뿜어준 종목들이 있죠. 이렇게 삼표 시멘트나 보면은 고려 시멘트 정도인 것 같은데 삼표 시멘트, 고려 시멘트, 뭐 아세아 시멘트 이런 세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좀 중요한 자리 지지라인을 좀 잘 밟고 아직 어떻게 보면 완전 바닥은 아니지만 지지라인을 근처에서 오늘 좀 양봉을 뽑아줬단 말이죠. 첫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어떻게 보면 첫 시세다. 이제 완전 횡보 후에, 그러니까 상승 후에 조정 후에 다시 터져 나오는 반등의 첫 시세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이렇게 보여지는 종목이 한일 시멘트, 고려 시멘트, 아시아 시멘트가 있고요. 뭐 삼표 시멘트도 좋고, 네, 성신양해 같은 경우에 좀 떠 있어요. 이게 이미 알았던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미 올라와 있어서 지지라인을 잘 지켜주고 올라오고 있기는 한데 성신양해 같은 경우에는 조정 시 좀 깊어질 수 있단 말이죠. 조정이 이 조정폭이 굉장히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가져가 보는 거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종목만 놓고 보면은 사실 힘이 좋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고 거래량이 터진 부분을 보면은 이 일봉에서 봤을 때 큰 거래량이 터진 부분들을 보면은 다 고점 부근이란 말이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정을 조금 받아준다면 매수하기는 성신양해가 사실은 제일 좋아 보여요. 성신양해가 제일 좋아 보이고 더 갈 수 있습니다. 이 종목도 더 갈 수 있는데 이게 아마 제가 꾸준히 케어를 해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테마 같은 경우는. 그래서 네. 좀 쉽게 이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가 이 지지라인을 이탈했을 때 다음 지지라인을 체크하기도 어려우시고 그러니까 좀 나는 이런 매매를 잘 완전 고수가 아니다. 이런 분들은 성신양해 같은 경우는 조금 조정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바닥권에서 오늘 좀 첫 시세를 주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이 종목들은 첫 시세다 보니 한동안은 반등의 첫 시세다 보니까 한동안은 상승세를 이어갈 것 같아요. 한 두세 번 정도는 더 한 두 번 정도는 더 양봉이 나올 것 같으니까 좀 오늘부터 분할로 들어가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조정 시 좀 매수 관점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 정도는 더 강한 급등을 나타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시는 그 근거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오늘 이제 장대 양봉이 좀 나타났었고 그 전에는 계속 오르면서도 변동성이 좀 많이 나타났었는데 왜 그렇게 보시는 걸까요? 일단은 오늘 좀 거래량이 의미 있는 거래량이 오늘 터졌어요. 지지라인 그러네요. 같은 경우를 한번 쭉 상승했다가 조정을 받으면서 지지라인 테스트를 많이 했는데 지지라인을 한번 살짝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왔고 이때 지지라인 테스트를 한 번 더 했고 오늘 의미 있는 거래량까지 터졌단 말이죠.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 뭐 바로 갈 수도 있고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데 조정을 받는다면 무조건 다시 한번 시세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완전 바닥권 첫 시세는 아니죠. 여기서 터진 게 아니니까. 근데 한번 상승한 후에 충분히 조정 기간을 거쳤어요. 시세 조정, 구간 조정 다 기간 조정 다 거쳤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등의 흐름을 보여주는 반등의 첫 시세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렇게 반등이 처음 터졌을 때는 바닥권에서 터진 것보다는 좀 약할 수 있어요. 다만 한두 번 정도는 양봉이 더 나온다라는 관점으로 조정 시 매수, 분할 매수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은 시멘트 관련주들은 수익을 좀 깔끔하게 가져가기 좋은 테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거래량을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차트를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시멘트 가격이 오르면서 시멘트 관련주들이 상승을 한 거잖아요. 근데 다른 뭐 건자재 업종들도 일부 영향을 받은 것 같긴 하거든요. 아예 건설 업종으로 호황이 불어오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는 일단은 저희가 판단을 할 게 아니라 시장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는지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시멘트 가격의 인상, 좀 1차적인 테마죠. 항상 테마라는 게 확산되기 전에는 항상 이런 뭐라고 하지? 단순한 테마가 먼저 올라요. 뭐가 오르면 그 관련주, 그리고 테마가 이제 확산이 돼가는 거고 아직은 이 1차적인 관련주들도 이 테마주들도 이제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굳이 지금 아직도 얘네가 첫 시세인데
굳이 지금 이걸로 인해서 테마가 어디로 확산될까를 지금 생각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네. 해요. 막 두세 달 뒤에 오를 수도 있는 거고요. 테마가 확산이 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테마의 확산을 생각할 때는 아니고 이제 시세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지금은 시멘트 이름 들어간 것들 위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사실은 좋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시멘트 테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좀 더 자세하게 더 들어보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쌍용 C&E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보시나요? 쌍용 C&E 그리고 다른 종목 보면 뭐 부산산업 이런 종목들도 관련주로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보광산업 이런 종목도 어떻게 보세요? 자, 쌍용 C&E는 아까 얘기랑 같이 넣어서 이야기를 하려다가 지금 네. 벌써 시멘트만 하나, 둘, 셋, 넷, 5개를 이야기해서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일부러 뺐는데 좋아요. 똑같이 좋고요. 다만 오늘 좀 보여준 모습이 사실은 아쉽다. 지지라인 구간에서 잘 반등을 했어요. 지지라인 살짝 아래인데 지지라인 구간에서 지지를 좀 잘 받고 여기 두 번의 페이크를 주고 페이크 시대를 주고 지지라인을 좀 잘 지키면서 반등을 했는데 사실 좀 약해요. 약하고 사실 여기 한 7,600원 정도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 종목도 아마 장대 양봉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전에 선익 시스템 잡아냈을 때처럼 네. 이 쌍용 ENE는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은 맞습니다. 다만 시가총액도 좀 봐야 되겠고요. 오늘 조금 약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는 미래에 좀 한 내일이나 이번 주 정도의 장대 양봉을 못 보여준다면 제외를 하는 게 좋고 이번 주 안에 좀 장대 양봉을 같이 보여준다. 다른 것들이 시세를 보여줄 때 시세를 이어갈 때 쌍용 C&E도 장대 양봉을 보여줄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맞는데 이번 주까지 못 보여준다면은 좀 약하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오늘도 대장주격으로 보는 게 더 좋을까요? 대장주격으로 보는 게 좋죠. 오늘 딱 이 첫 이야기가 나왔을 때 첫 네. 반등 시세를 강하게 준 종목들 위주로 보는 게 좋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시멘트 테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동안 시멘트 자체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해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시장이 좀 잠잠하기도 하고 그만큼 두각을 드러내는 테마가 없는 가운데서 시멘트 주들이 강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대장주들은 지금이라도 볼만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을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자율주행 테마는 뭐 테슬라 관련해서도 여러 번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고일지 스톱일지 먼저 들어볼게요. 고일 것 같아요. 네, 당연히 고입니다. 네네네. 그 이유 좀 들어볼게요.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이제 차세대 전기차 사업 회사들이 차세대의 먹거리로 보고 있는 이후에 좀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는 좀 메인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자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었는데 뭐 인포뱅크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후로도 계속해서 그냥 혼자 오르고 있어요. 혼자 뭐 자율주행 나 자율주행이야 이러면서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네.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CES인가요? 네, 거기에 CES. 이제 LG에서 뭐 또 발표한다 이런 소식 때문에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은 것 같고 또 이제 오늘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자율주행과 또 테슬라가 다시 한번 좀 크게 올라주면서 테슬라 관련주 제가 또 테슬라 또 찬양자 아니겠습니까? 테슬람이시죠. 네. 네. 전기차는 테슬라 미만 아직은 이렇게 비교할 수가 없다. 네. 이렇게 계속해서 하는 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테슬라가 또 이런 역대급 실적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에 성공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전부터 2차 전지 관련주 보자 말씀을 드렸었는데 비교했을 때 저는 자율주행 역시도 테슬라랑 엮어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율주행이 뭐 테슬라만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니겠지만 메인이 되는 테슬라가 전기차에 자율주행을 심어가지고 이런 사업의 확장, 독점을 노려보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전기차 회사들, 요즘 또 제일 핫한 게 전기차 아니겠어요? 메타버스와 전기차인데 전기차 회사들이 계속해서 연구 개발을 하고 나중에는 상용화까지 이어진다면 앞으로도 좀 시세 상승을 계속해서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힘은 인포뱅크가 제일 좋죠. 이거는 다른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못 오를 때도 혼자 계속해서 시세를 뿜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기는 한데 이거 지금 매수 들어가기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더 못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거래량도 터졌고 좀 조정을 받아주면 모를까 현재 가격에서는 접근하기는 굉장히 무서운 가격대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포뱅크는 조금 놓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외를 네. 하고요. 그 다음이 이제 칩셋 미디어가 있는 것 같아요. 칩셋 미디어는 이거는 이전에 제가 그어놨던 그거 같은데 이전에 설명을 할 때 고점 부근 거래량이 두 번 터져주면서 고점이 좀 의식된다 이런 얘기를 한번 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오늘 그려놓은 게 아니라 이전에 그려놓은 걸 근거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고점 거래량 이렇게 터져주면서 음봉도 맞았는데 안 밀리죠. 이거 지금 안 밀려요. 안 밀리면은 다시 한번 도전을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26,200원 정도에 있는 저항 라인을 다시 한번 도전을 하겠다는 거고 네.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높아 보이는데 26,200원을 뚫으면 돌파를 하면은
다시 한번 강한 장대 양봉을 이어갈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26,200원을 돌파해서 지지를 받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들어가기에는 불확실합니다. 너무 불확실하고 돌파한 후에 지지를 받을 때 보는 게 좋아 보이고 이번에도 도전을 했다가 돌파를 못한다면은 최대 한 16,200원까지의 시세 조정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무턱대고 진입을 하기에는 이 종목 역시도 아직은 좀 근거가 애매하다 보여지고 그 외에 이제 제가 보는 자율주행 에이티크 솔루션 네. 이거 한번 저희 백전백승에 백전백승 동목에도 있었잖아요. 네, 나갔다가 승을 챙겨갔던 종목이고 네. 뭐 IA도 자율주행 관련주로 있습니다. 네.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관련주 치고는 아직 못 올랐어요. 근데 저는 이 두 종목 다 오를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자율주행 내가 포트에 하나 갖고 있고 싶다. 그리고 단기 시세가 아닌 좀 중장기 시세로 봤을 때 자율주행은 중장기로 봤을 때도 굉장히 좋은 테마란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로 포트를 하나 갖고 있고 싶다. 자율주행 포트를 하나 갖고 있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에이테크 솔루션이나 IA 쪽으로 봐도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관련주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율주행은 일단 무조건 고다라고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포뱅크 같이 많이 오른 종목은 좀 제외를 하고요. 자, 근데 테슬라가 자율주행에서 선두주자다라는 거는 아마 누가 이렇게 태클을 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종목이랑 엮이는 종목들도 있잖아요. 테슬라 관련 종목만 봐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전체 자율주행 시장을 봐야 될까요? 전체 자율주행 시장을 봐야겠죠, 아무래도. 왜요? 다른 종목들은 또 타격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죠. 이제 테슬라가 선두주자인 건 맞지만 네. 전기차 봤을 때 테슬라만 오르지 않고 테슬라가 오르니까 그 밑에 있던 뭐 루시드나 리뱅도 다 따라 올랐잖아요. 네. 이게 테마 자체가 현재 전기차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그냥 명실공히 선두주자예요. 누가 따라갈 수도 없을 정도로. 아마 자율주행 기술도 테슬라가 제일 앞서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네. 자율주행 부분은 완전 못 따라갈 것 같다 이 정도는 아니란 말이죠. 네네네. 왜냐하면 전기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쌓아왔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고요. 네. 다만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전기차는 공장이 필요하고 반도체가 필요하고 생산이 필요하잖아요. 네. 뭐 자율주행 역시도 마찬가지긴 한데 비교적 전기차보다는 아직은 갭이 좀 적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테슬라의 경쟁사들이 굉장히 많이 도전을 할 거고 네. 뭐 이런저런 테슬라의 사업 확장을 같이 노려보고 있는 회사들도 계속해서 도전을 할 거고 아니면 그런 회사들의 기술을 개발해서 팔려는 회사들도 계속해서 연구 개발을 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테마 전체가 다 올라갈 거예요. 테슬라가 선두주자고 많이 앞서 있지만 테슬라 주도하에 이 테마 전체가 오를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율주행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또 간밤에 미국에서는 애플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시총이 3조 달러를 돌파했다는데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의 시가총액이 애플카를 출시하면 4조 달러를 넘길 것이다. 이렇게 증권사가 전망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애플카. 아주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애플카, 테슬라, 전기차 부근에서는 저도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현재 작년에 굉장히 핫한 테마고 앞으로도 핫해질 테마기 때문에 여기서 테마가 어떻게 확산될까? 그렇다면 테슬라가 많이 앞서 있는 거는 공부를 통해서 알았으면은 경쟁사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네. 누가 경쟁사가 될 수 있을까를 봤을 때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기차는 자동차라는 개념보다는 전자제품이라는 개념으로 봐야 돼요. 네. 그냥 움직이는 전자제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고 그렇게 된다면 전자제품에 있어서 누가 제일 테슬라 견줄 수 있겠느냐, 후발주자로 나섰을 때 누가 제일 견줄 수 있겠느냐라고 봤을 때 브랜드 가치도 굉장히 앞서 있고 네. 현재 굉장히 뭐 이런저런 감성이라고 하죠. 일단 브랜드 밸류 자체가 좀 완전 남다르죠. 애플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전자제품을 원래 만들던 회사기 때문에 그런 테크놀로지 쪽에서는 안 밀릴 수 있어요. 그러고 뭐 이런저런 완성도 부분이나 테슬라가 또 괜찮긴 한데 이런 차량의 완성도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또 굉장히 약하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좀 전기차의 명품 버전을 애플카에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테슬라의 전기차 회사들 중에 누가 제일 테슬라의 가장 좀 경쟁사? 경쟁 상대가 될 거냐라고 네. 보면은 애플카가 될 것 같다, 애플이 될 것 같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된다면 실제로 애플카가 나와서 기대한 만큼의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면 뭐 시총이 뭐 2배도 오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현재 너무 높은 상태라서 뭐 2배까지는 힘들겠지만 네. 그래도 테슬라 오른 거 보면은 완전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뭐 2배는 그냥 사실 좀 좋다고 얘기한 거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만큼 충분히 그 정도의 상승은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애플이 많이 간밤에 올랐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또 이렇게 관심을 받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뭐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서 지금 많이 좀 밀려 있는 상황이고요. 관련주들로 볼만한 종목을 또 따로 알고 계실지도 궁금해요. 말씀하신 거 말고는 모릅니다. 네, 다른 네, 걸 찾아봐야겠죠. 보지는
좀 어렵겠죠. 어려울 것 같고 네. 또 한 가지 그럼 질문을 더 들어보면 로봇 테마들도 요즘에 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자율주행 자체는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도 이런 연료로 가는 게 아니라 로봇 시스템이 결합이 돼서 가야 되기 때문에 로봇도 여기에 또 강세를 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로봇 테마는 또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로봇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것도 주도를 일론 머스크가 했다라고 네. 보여지거든요. 이전에 작년에 큰 좀 발표에서 뭐 이상한 사람이 약간 로봇처럼 분장하고 말도 안 되는 막 춤을 추면서 이제는 뭐 노동력을 없애는 시대가 될 거다. 로봇도 하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전에. 그때 이미 사실 이제 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그때부터 봤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모든 테마의 주도를 사실은 테슬라가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요? 테슬라가 하고 있기 때문에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그때부터 로봇 테마를 봤어야 되는데 그때는 사실상 큰 상승은 없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삼성까지도 이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좀 굉장히 강세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를 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없애는 로봇의 완성 단계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그런 자율주행이 로봇이냐 아니냐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그건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테크놀로지 부분으로 굉장히 좀 전문적인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뭐 이렇게 맞다 아니다를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로봇 관련주는 로봇 관련주대로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전에 바닥권에서 첫 시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첫 시세가 저희도 굉장히 승 잘 챙겨갔죠. 맞아요. 깔끔하게 상한가를 맞아요. 가면서 챙겨갔는데 첫 시세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맞아요. 이렇게까지 강할 줄은 사실은 몰랐어요. 이전에 차트가 굉장히 깔끔하긴 했거든요. 거래량도 이 정도 부분에서 터졌기 때문에 가긴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첫 시세 이후에 여기 정도 저항을 맞으면서 밀렸다가 갈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밀리면 다시 봐야지 했는데 어림도 없지 저항을 한 번에 뚫어버리면서 다 올라가 버려서 로봇 관련주들은 지금 따라가긴 늦었어요. 사실은 지금 따라가긴 늦었고 저희는 여기서 봤는데 네. 이거를 뭐 지금 따라가기는 끌고 오는 게 아니라면 진입 관점에서 보는 건 어려울 것 같고요. 로봇 관련주들은 한 번쯤 다시 기회를 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요즘에는 워낙 테마가 또 빠르게 움직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로봇 테마 같은 경우 놓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오늘 시브엔트 테마 잡아드렸고요.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봤으니까요. 아쉬우신 분들은요. 계속해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최재원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마 살펴봤고요. 그러면 백전백승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어떤 종목들이 담겨 있는지 또 오늘은 종목 공개까지 되는 날입니다. 세 가지 모두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일주일에 3개의 종목을 포트에 편입합니다. 종목 매수가에서 5% 수익 달성 시 1승을 챙겨가고요. 제시한 손절가 이탈 시 패로 정합니다. 손절가는 노란 톡방에서 공지하고요. 승과 패만 존재하고 무승부는 없습니다. 모든 종목은 2차 매수까지 유예할 수 있고요. 다음 포트폴리오 현황 살펴보시죠. 네, 40전 30승을 기록을 하고 있네요. 오늘 승을 하나 더 챙겨가면서 30승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코아스 이즈미디어 노랑풍선 승 챙겨갔고요. 현대해상도 승 챙겨간 가운데 코데즈 컴바인이 승 기다리고 있죠. 네, 큐브엔터 팜스토리 세원 승 챙겨갔고요. 파라다이스와 아시아나항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텔레칩스, NFC, MPK가 승 챙겨갔었고 동국제강 오늘 철강주들도 괜찮던데요. 승 조만간 챙겨가겠죠. 네, 폴라리스웍스, 아지넥스텍, 나노, 카카오뱅크 승 챙겨갔고요. HK 이노엔도 열심히 도전 중입니다. 유로, 에이테크 솔루션, 위지트, YJM 게임즈, 가상화폐 관리주 게임주들도 승 챙겨갔었고 팜스토리 도전 중입니다. 두 번째 도전이죠. 금호 HT 승 챙겨갔고요. BK탑스 승 챙겨갔는데 오늘도 급등이 나오더라고요. BK탑스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웅진싱크빅, 아스트, NFC 지금 도전 중이고 NFC 두 번째 도전하고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현대차, CJ ENM, SK하이닉스 승 챙겨갔고요. 아난티, 남북경협주 한 종목 더 들어가 있죠. 네, 오늘 노랑풍선이 두 번째 승을 챙겨가게 됩니다. 이로써 30승 기록을 하고 있고 HMM도 빠르게 승 챙겨갔었고요. 로보로보도 승 챙겨가면서 아까 리뷰 때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 파인텍과 롯데케미칼 승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첫랩 J-콘텐트리도 굉장히 빠르게 승 챙겨갔었고 HMM이 지금 또 한 번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도전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도전 종목은요. 게임 관련주고요. 넵튠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의 도전 종목은 넵튠입니다. 그동안의 게임주로 넵튠을 여러 번 좀 언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백전백승에 가지고 나오신 이유도 사실 알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매수가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가 29,100원이기 때문에 네네. 매수가는 29,100원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29,050원인데 괜찮으시겠어요? 29,100원으로 하겠습니다. 네. 역시 남자 우리 최재원 의원님 29,100원에 매수가를 잡아주셨습니다. 넵튠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 드디어 리오프닝 관련주들 중에서 이제 노랑풍선이 두 번째 승을 챙겨갔어요. 아무래도 리오프닝 관련주들 중에서도 가장 강하다라고 어제도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승 축하드리고요. 리뷰 좀 한번 들어볼게요. 노랑풍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말씀하셨듯이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는 제일 강해요. 차트 상으로 봤을 때 제일 좋다 이거는 아닌데 항상 제일 먼저 움직여요. 그렇기 네. 때문에 노랑풍선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해서 조정 시 매수를 계속 해볼 것 같아요. 만약에 또 내려온다 하면은 저는 다시 담을 거예요. 아, 그래요? 다시 담을 거기 때문에 오늘 승 챙겨간 다음에 다시 좀 밀리고 있죠. 매도가가 15,050원이었는데 15,100원 딱 주고 다시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런 거 보면은 네. 매수가를 조금 디테일하게 잡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해요. 요즘 네네네. 한두 가로 굉장히 저를 이렇게 힘들게 맞아요. 하는 종목들이 네. 많아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노랑풍선 같은 경우는 아직 안 갔어요.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올해 상반기에 굉장히 좀 시세를 많이 보여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 너무 어렵다. 최근에 매매가 안 된다. 이러시는 분들은 제가 몇 가지 테마를 찝어드릴 때 리오프닝을 찝어드렸죠. 그냥 넣어두고 안 보면 한 두세 달 뒤에 열어보면은 굉장히 많이 올라 있을 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노랑풍선이고 노랑풍선이 제일 시세를 먼저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막 거래량이 터진 시세는 아니고요. 이제 관련주 보트에 아시아나항공과 파라다이스도 있는데 두 종목 역시도 현재 나쁜 흐름은 아니에요. 나쁜 흐름은 근데 노랑풍선이 가장 먼저 움직이는 이유가 가장 가볍기 때문인가요?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왜냐하면 아시아나항공이 먼저 상승을 해줘야 우리가 또 여행을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먼저 움직이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이거는 시장의 좀 인식의 차이일 것 같고 이전에도 네. 말씀드렸다시피 움직이는 사람 마음이에요. 근데 아시아나항공이 사실상 차트로만 보면 제일 좋단 말이죠. 거래량 터진 시점들이나 자리들을 봤을 때 이거 아직 세력 평단 근처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물량을 다 정리할 거래량이 아직 터지질 않았어요. 고점 부근에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거래량이 다 터지려면은 최소 현재가 2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4만 원은 넘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되면은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야 되는데 뭐 4만 원까지는 시가총액이 있다 보니까 뭐 완전히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또 몰라요. 왜냐면 만약에 시장이 어려워지고 횡보가 이어지고 상승 3,100 이후에 3,100을 돌파한 이후에 이도 저도 아닌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시장이 횡보를 한다면 좀 강한 테마가 계속해서 갈 수 있단 말이죠. 네. 근데 리오프닝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냥 넣으면 크게 어렵지 않게 수익을 챙겨갈 수도 있는 그런 테마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관심을 받을 것 같고 이런저런 근거를 봤을 때 차트상으로는 아시아나항공이 더 좋아 보여요. 이게 시가총액이 저는 뭐 거기에 더블 지금 1조 5천억 정도 되는데 3조를 넘어갈 것 같다. 이렇게 차트상으로는 보여지는데 워낙 또 그래요? 무게가 있다 보니까 그건 모르는 거고 다만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봤을 땐 무난하게 상승할 거다라고 보여지고 파라다이스 역시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굉장히 괜찮고 노랑풍선이 가벼워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람들이 인식하기에 좀 제일 대장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항상 스타트는 노랑풍선이 끊어질 수 있겠지만 막상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다 같이 오를 때는 대장은 바뀔 수 있어요. 대장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인식만 움직이는 걸 제일 먼저 움직이는 종목이 노랑풍선이다. 이런 관점으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올라갈 때는 또 다 같이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승도 챙겨갔고요. 또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 계속해서 도전 종목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종목 확인해 볼게요. 넵튠 가지고 나오셨는데 그동안에 게임주 이야기 하시면서 이 종목 많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가지고 나오신 이유 좀 들어볼까요? 일단 게임주 관련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오늘 뭐 넵튠이랑 액토지 소프트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민했는데 넵튠 같은 경우는 이제 메타버스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이쯤 언제에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죠. 그때 이후에 한번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아서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려고 할 때 제가
지난주 금요일인가 목요일인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게임 관련주 다음 주에 올라갈 것 같다. 연초에는 게임 관련주들이 좀 시세를 보여줄 것 같다. 전반적으로 넵튠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움직임이 다 그랬어요. 그렇게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제가 보기엔 넵튠이 굉장히 괜찮거든요. 차트가. 넵튠이랑 엑토즈소프트를 좀 중심으로 보고 있는데 오늘 어제 28,500원, 600원 정도를 돌파를 해줬어요. 돌파를 해주고 오늘 지지라인 테스트를 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렇게 지지라인을 테스트하고 밑꼬리를 달았으면 내일 이탈할 확률보다는 한번 반등을 할 확률이 높아요. 이게 쭉 상승으로 이어지진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번 돌파를 했기 때문에 여기 구간에서 위아래 횡보를 하면서 지지라인을 테스트할 수도 있겠지만 위아래로 가더라도 지금 가격에서 5%는 나온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넵튠 같은 경우에는 넵튠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엑토지소프트도 그렇고 게임 관련주들, 메타버스랑 관련된 게임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좋아 보인다는 지난주에 이어서 관점 동일하고요. 그중에서는 저는 넵튠과 엑토지소프트를 봤는데 오늘 좀 확실하게 돌파해준 넵튠을 들고 왔습니다. 근데 두 가지를 얘기를 하셨으니까 두 가지 비교를 해보면 엑토즈 소프트는 지금도 3% 정도 오늘 강세예요. 근데 넵튠은 음봉이기 때문에 넵튠을 가지고 나오신 이유가 궁금한데 비교해서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게 같은 테마라고 차트가 다 똑같지는 않아요. 테마별로 다 다르고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가 어떤 그 아이템을 갖고 있는지, 어떤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어떤 상품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는지 따라 또 다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요. 또 특히 게임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내가 메타버스를 하겠다라고 발표 시기가 또 다 달라요. 네. 그래가지고 차트가 같을 수는 없는데 전반적으로 오를 때는 날짜가 하루 이틀 다를 수 있어도 다 같이 오르고 못 오를 때는 또 다 같이 못 오르고 이러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테마로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차트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다르지 않고 다만 넵튠이 조금 더 먼저 움직였다라는 관점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엑토지소프트는 오늘 여기가 좀 중요한 구간인데 이게 돌파를 종가상으로는 한 것 같아요. 근데 네. 애매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돌파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애매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아쉽다라는 관점으로 봤고요. 넵튠은 다만 이전에 어제 확실하게 돌파를 했고 오늘 지지라인 테스트까지 했으니까 바로 갈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고 판단을 해서 넵튠을 들고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백전백승 오늘의 종목은 넵튠이었고요.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는 분들은요. 넵튠이 또 승을 챙겨갈 수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들도 5% 익절하게 되면 수익을 챙겨가게 되잖아요. 함께 하시면서 매일매일 좀 안전하게 수익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최재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정수의 신의 한 수로 이어집니다. 네, 이번 순서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입니다. 이정수 위원님이 시장 점검과 특징주 분석도 해주시는데요. 위원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한수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시장 좀 잠잠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좀 부진하게 느껴졌습니다. 위원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특징주 분석까지 부탁드릴게요. 네, 자, 오늘 2022년 1월 4일, 이제 어제가 새해 첫날 첫 장이었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날인데, 일단 일주일 동안 이렇게 좀 살펴봐야 돼요. 시장이 원래 연초장에서 장난질을 원래 많이 칩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그러질 않아요. 미국 시장은 그냥 깔끔하게 움직이는데 유독 우리나라 시장은 그렇게 장난을 많이 칩니다. 그래서 연초장부터 흔들었다가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강하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종목들이 살아있어요. 아직 추세가 깨지지도 않았고 물론 미국 시장에 비하면은 왜 이렇게 우리나라 시장 못 올라가나 좀 답답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어제도 그랬잖아요. 시장은 무너지지 않을 거고 그렇게 크게 빠지진 않을 텐데 흔들 수는 있다. 그게 이제 장난을 쳐서 그런 건데 미국 시장은 원래 깔끔합니다. 장난질이 별로 없어요. 그냥 얘네들은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약간 이제 상남자 같은 그냥 가면 가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래서 얘네들은 정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갈 모양들을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특별한 뭐 그렇게 예전에 뭐 유럽 신용 위기처럼 뭐 엄청나게 뭐 큰 악재가 아니고서는 급락할 일은 없어 보이고요. 계속 이렇게 해갖고 얘네들도 신고가로 또 움직이는 그래서 반도체 지수도 그렇고 S&P 500도 그렇고 계속 강세로 떠 있기 때문에 나스닥도 다우존스도 뭐 이 상태에서 신년 랠리 계속 펼쳐질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시장도 일주일, 2주일 동안은 이렇게 바닥에서 붙어 다니긴 하지만 다시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흔들 때에서 겁먹지 마시고 저점 매수하시면 될 것 같은데 좀 재미있는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분 차트로 보게 되면
이게 어제예요. 1월 3일 어제장인데 아침에 들어주는 척하면서 흔들죠. 뭐 이거는 제가 작년 12월 달에서도 얘기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연초장서부터 들어준 척하면서 흔들 수 있다. 근데 제가 얘기했던 거는 이 정도로 이거는 애들 장난이고요. 흔든다는 거는 이런 식으로 크게 흔드는 걸 얘기했던 거거든요. 근데 강하다, 안 빠진다. 이거는 미국 시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안 빠진다고 어제 이미 얘기를 해드렸던 겁니다. 근데 어쨌든 들어주면서 흔들죠. 그리고 오후장에서 들어줍니다. 어제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도 비슷해요. 오늘도 아침에 흔드는 척을 했다가 들어주는 척 했다가 흔들더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좋게 끝났죠. 그래서 지금 시장을 보게 되면 앞에서는 지저분하게 흔드는 척, 가는 척, 흔드는 척을 하지만 마지막에서는 아주 착하게 올라오는, 마찬가지 오늘도 마지막에서는 착하게 올라오는, 그러니까 얘네들의 생각은 그렇게 크게 밀 생각은 없어 보여요. 내일도 마찬가지죠. 내일도 들어주는 척을 하든 흔드는 척을 하든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막판에서는 공손하게 다시 올려주는 그런 형태를 좀 보일 것 같은데, 이 형태가 언제까지 나오느냐? 어제도 얘기했었던 3050을 돌파를 해야지만 그 흐름들은 끊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깔끔하게 종목들이 쭉쭉쭉 올라가려면 3050을 일단 안착을 해야 되는데, 3050을 안착을 하면 시장 바닥이 아니고 절반 바닥이라고 했습니다. 절반 바닥을 친 거다라고 얘기를 어제 해드렸고, 그 3050을 올리는 거는 맘만 먹으면 하루만 해도 가능해요. 뭐 이게 뭐 되게 어려운 게 아니고 아주 쉽게 그냥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걸 안 해주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세력들의 의도는 장난을 치겠다. 어떻게? 들어주는 척, 빠지는 척 해놓고 나서 흔들었다가 들어올리고, 흔들었다가 들어올리고. 그럼 여러분들은 대응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3050을 돌파하지 않으면 추격 매수하지 말고 내일도 아침이든 아니면 점심 나절이든 흔들기 시작하게 되면 째려보고 있다가 IT 부품주들을 저점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흔들 때마다 저점 매수하면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이번 주든 다음 주든 어느 정도 시장이 진행이 되다가 3050을 뚫어내는 상황이 나올 거예요. 그때는 뭐 한다? 절반 바닥을 쳤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추격 매수를 해야 돼요. 추격 매수라는 얘기는 강하게 그냥 쫓아 들어가라는 얘기죠. 3050을 돌파하면 그때는 추격 매수 됩니다. 대신에 절반만 추격 매수하시고 3100을 뚫어나게 되면 이제는 그때는 이제 다 들어가야 돼요. 종목들이 그때서부터 이미 바닥을 치고 다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3100과 3050을 안착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안착된 게 아니니까 흔들 때마다 저점 매수하면 되는데, 어제와 오늘 상황이 그렇더라. 얘들은 별로 그렇게 크게 뺄 생각도 없는 것 같은데 중간에 흔들었다가 들어주고 중간에 흔들었다가 들어주는데 계속 이런 형태로 움직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만약에 많이 흔들어도 2950 정도일 것 같아요. 최악의 경우는 2900도 봤었었는데 미국 시장이 저렇게 강해갖고는 크게 흔들 것 같은 생각이 들지를 않는다. 자,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리고 뭐 장중에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었는데 이제 시멘트 관련주들이 좀 강하게 움직였죠. 이게 이제 시멘트 가격을 지금 요소수 가격도 올라가고 그리고 유연탄 가격도 올라가고 그래서 원자재 가격들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반영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멘트 가격 인상 이슈로 오늘 산표 시멘트라든지 아세 시멘트라든지 뭐 성신양해라든지 고려 시멘트 이런 이제 테마주들이 좀 강하게 좀 움직였는데, 그거 외에서도 오늘 급등했던 종목들, 상한가 들어가는 종목들이 동시효과 전까지 지금 27분인데요. 5개가 들어갔는데 코스닥이 6개까지 들어가 있네요. 코스닥이 6개, 코스피는 한 종목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광진실업, RF세미, 로스웰, TPC, 그 다음에 우림, TPS, 비트나 이런 종목들인데 얘네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시가총액이 TPC 500억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얘는 지금 시가총액이 583억이고요. 그리고 뭐 로스웰 요 종목도 시가총액이 812억. 얘가 좀 500억보다 조금 오버돼 있네요. 시가총액이 1000억이 되지 않는 우림, TPS도 마찬가지고 상한가가 들어가 있는 지금 현재 코스피, 코스닥 통틀어서 코스피는 한 종목도 없고 코스닥에 있는 종목이 상한가 들어가는 종목이 6종목인데 다 시가총액이 500억대입니다. 그러니까 800억짜리도 있긴 있는데 대부분 다 500억짜리예요. 뭐 300억짜리 하나 있었는데 그게 로스웰인가 보죠. 어쨌든 이렇게 상한가가 들어가는 종목들,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은 좀 시가총액이 작은. 그래서 1월 효과 얘기가 이제 미국에서 많이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 시장도 1월 효과는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 시장이 종목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들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불안하실 것 같아서 요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좋은 종목은 잘 안 떨어집니다. 좋은 종목들은 잘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내일이죠. 1월 5일서부터 해서 CS 2022가 개최가 되는데 8일까지 개최가 되는데 미국에서 지금 국내에서도 삼성전자, LG전자뿐만 아니라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뭐 이제 선보일 건데 뭐 대충 얘기가 나왔죠. 뭐 디스플레이에 대한 얘기들, 뭐 투명 디스플레이 얘기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새로운 디스플레이 얘기라든지 그리고 로봇이라든지 인공지능, 그다음에 5G 뭐 이런 이제 각가지 이제 신기술들이 이제 펼쳐질 텐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슈를 받고 IT 부품주들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플렉서블도 있고 카메라도 있고 인공지능도 있고 로봇도 있고 5G도 있고 뭐 등등등등 이런 이제 이슈들에 맞춰 가지고 주가들이 어떻게 움직일 건가. 그리고 이제 4분기 실적을 이제 3월 전까지 이제 실적 시즌에 대해서 얘기들이 이제 점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또 잠정 실적 발표, 삼성전자 얘기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 얘기에 반응을 하면서 IT주들이 움직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작년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와도 잘 안 움직였는데 지금은 좀 반영이 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IT 부품주에 좀 관심을 가지면서 저점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따가도 신한수 소통방송에서 로봇 관련주 다음으로 움직일 게 어느 건지 대충 힌트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참여를 많이 해야 힌트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12월 15일에서, 그러니까 13일 날에서는 신한수에서 로보티지라는 종목을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12월 15일에서, 그날 수요일 날이거든요. 수요일 날에서는 로봇 관련주들 봐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그때 당시 로보티지를 이렇게 차트를 보면, 로보티지뿐만 아니라, 뭐 로보라든지, 로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왜 주목해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거래량 실린 거 봐보세요, 여기. 이렇게 대량 거래가 실리는 종목들은 조정받으면 사야 돼요. 특히 이런 흐름들이 연말과 연초장에서 나온다. 일단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냥.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아직도 연초장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강하게 올라갔다가 조정받는 애들은, 거래 실린 애들은 버리는 게 아닙니다. 걔네들을 주워 담아야 돼요. 근데 이거 이미 이렇게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는 늦었습니다. 지금은 살 수는 없지만 저런 식의 있는 종목들은 계속 태어납니다. 그래서 순환하면서 태어나기 때문에 또 이따가도 이제 그렇게 거래가 실릴 수 있을 만한 애들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으니까 유튜브 소통방송으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오늘의 테마주 2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LG 디스플레이인데요. 아까 전에도 뭐 LG 디스플레이, 투명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주가 굉장히 강하죠. 자, 게임용 패널 투명 OLED 사업 본격화 소식의 상승, 이렇게 오늘 기사가 나왔는데, 정호영 LG 디스플레이 사장이 신년사를 통해서 올해부터 게이밍용 패널 투명 OLED 쪽으로 차별화된 신규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쪽으로 이제 신규 시장의 진출을 계속 타진하기 위해서 여러 다각도로 뭐 지금 전략을 깨하고 있다. 뭐 이제 이런 협업과 그다음에 전략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뭐 기사 내용에서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올해부터 게임에 대한, 그다음에 투명에 대한 투명 디스플레이에 대한 차별화된 이런 부분으로 가지고 승부를 보겠다라는 부분이 저는 먹힐 것 같아요. 그래서 투명 디스플레이가 몇 년 전에서도 작년에서도 많이 선보이긴 했는데, 이제는 대중화가 어느 정도 이제 진입할 수 있는 정도의 가격대와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보여줄 그런 여러 가지 산업에서 쓰이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최근에 이제 화질에 대해서 차세대 OLED TV 패널을 좀 내놨습니다. 그래서 OLED EX라 그러는데, CS 2022에서 일단 선보일 거라 그러는데, 저도 뭐 실물을 보지 못했으니까 여러분들 아마 보지는 못했을 거고, 실물이 이제 유튜브라든지 많은 이제 TV라든지 채널에서 이게 나와서 뭐가 좋은지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때에서는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새로운 OLED EX 패널을 선보인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과 플렉서블과 그다음에 투명 디스플레이, 저는 이것만으로도 앞으로의 판매량은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도 이제 갈 때가 됐어요. 주가가. 그래서 그 이슈에 맞춰서 오늘 좀 강하게 움직였는데 나중에 뭐 조정받으면은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 공략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로보 이슈가 오늘 하나 이슈가 나온 게 있는데 일단 아까도 얘기했었던 LG전자가 CES 개막 그 전야 행사로 혁신과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미래 비전을 소개하는 LG 월드 프리미어를 개최할 예정이라 그러는데 거기에서 이제 홈페이지랑 유튜브에서 어느 정도 영상에서 좀 소개가 돼 있다라고 하는데 온라인으로 이제 진행되는 이번 행사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과 모빌리티, 그다음에 로봇 이런 LG전자가 추구하는 미래 버전들이 비전들이 이제 소개가 될 전망인데 거기에 이제 로봇이라는 부분에서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오늘 죄다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였죠. 삼성전자만 그때에서 이제 사업을 가속화한다는 기사가 떴었었는데 어제는 LG전자, 오늘도 또다시 LG전자 얘기가 나와주면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미래 자율주행차라든지 아니면은 그 로봇이라든지 그래서 LG 옴니팝 뭐 이런 로봇을 이제 이런 것들을 자율주행차를 이건 자율주행차나요? LG 옴니팝이를 소개를 할 예정이라 그러고 LG 클로이 가이드봇, 그다음에 LG 클로이 서브봇, 실내외 통합 배송 로봇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건데 여기 내용에 보게 되면 5G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5G가 접목이 된 로봇이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통신장비주들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율주행차, 5G, 인공지능, 시스템 반도체 얘네들 한 묶음이거든요. 근데 5G가 그동안 많이 안 움직였으니까 이쪽도 잘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은 살 수는 없지만 조정받으면 못 사요. 이것도. 이거는 조정받으면 못 사고 이건 그냥 보유자의 영역인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로봇 관련주 다음으로 순환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나 시스템 반도체나 인공지능 AI라든지 아니면은 그거를 설계하는 그런 관련주라든지 아니면은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5G 쪽으로 노려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전 매매 정수에서 추천했던 종목인데요. LG 디스플레이를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이게 12월 6일 날, 그러니까 한 달 안 됐어요, 아직. 한 달 이전에서 추천했었던 종목인데요. LG 디스플레이, 아까도 잠깐 설명을 해드렸지만 투명 디스플레이가 나왔었죠. 그때 당시 12월 6일 날에서는 이걸 왜 추천했었냐면 앞으로의 시장이 메타버스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분명히 이쪽은 갈 거란 말이에요. 한 번은. 근데 LG 디스플레이가 간 게 없어요. 바닥이죠. 바닥이 월봉입니다. 지금 일봉에서 주봉 건너뛰고 월봉으로 보여드리는 건데 다른 애들은 다 이쪽으로 갔습니다. 심지어 LG전자, LG이노텍도 이쪽에 떠 있어요. 얘만 못 갔습니다. 근데 지금 투명 디스플레이가 이제 나와주고 있지만 그거 아니더라도 플렉서블이라든지 앞으로 TV 패널의 대형화라든지 갈 때가 됐다고 봅니다. 실적은 이미 흑자로 전환하게 됐고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종목 저는 길게 보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뭐 35,000원, 4만 원도 목표치를 보고 길게 보시는 분들도 괜찮을 것 같아서 LG 디스플레이 수익률은 22.9%인데 더 갈 수 있어 보인다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점수는요. 80점, 어디와 동일하고요. 매스 포인트도 80.5고요. 그다음에 통신장비주, 5G 관련주들 이쪽 애들도 이제 움직일 때가 된 것 같아서 이쪽으로 80.5 평가하도록 하겠고요. 자, 못다한 이야기는 잠시 후 유튜브 방송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고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 네, 이정수 위원님, 이렇게 시장이 그래도 연초치고는 좀 강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은 조금 늦었지만 자율주행 관련주까지 계속 언급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함께 하시면서 못다한 수익들 다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신의 한 수 이렇게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노란톡방 안내도 도와드리고요. 이정수 위원님과 함께 하시면서 또 무료 실시간 방송도 소통 방송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더 많은 이야기와 전략들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정수의 신의 한 수 함께 하셨습니다. 자, 마감이면 60분의 승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